안녕하세요. 몸신한 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심장이 약할 때 수면 중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의학에서는 심장은 이 혈액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혈허하다 또는 심혈허, 혈액으로 꽉 차 있어야 할 심장에 오히려 혈액이 부족한 것, 심혈허, 혈허의 증상들이 수면과도 밀접한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혈허하게 되면 먼저 나타나는 증상들이 두통, 머리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혈허 두통, 다음은 현훈, 어지러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건, 입이 마르거나 구고, 입이 쓰거나 또 자결감, 구강에 어떤 열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혈허의 증상, 그리고 심장을 과하게 쓰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마음을 많이 쓰면, 즉 스트레스가 많으면 혈액을 소모하게 된다는 이런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이 점점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이런 신체 증상 이외의 어떤 심리적 증상, 정신적인 증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괜히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우울감이나 공황, 아주 마음의 병이 오기도 하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바로 불면입니다. 이 불면과 우리 심장 기능에 대한 이 연관성을 한의학에서 이렇게 깊이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수면과 심장과 관련된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이 심장은 자율신경, 즉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은 영역에 있는 것이죠. 현대의학에서는 이 심장의 어떤 움직임은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등의 어떤 자율신경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따라서 잠을 잘 때 심계항진, 심장이 빨리빨리 뛰는 것은 이것은 교감신경이 활발히 활동하는 그런 때에 이제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의학에서 이제 심혈허 하면 심계, 경계, 정충, 그래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것이 심장에 혈액이 부족하고 우리 전신에 혈액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잠을 깊이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이나 한의학 모두 공히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상태에서는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자극되면 심계가 항진되는 것이고요. 한의학에서 보는 이 혈허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몸에 이제 혈액 순환이 충분히 안 되니까 심장이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못했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심계 항진, 보상성으로 심계가 항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 다 우리 심장 건강을 이롭지 못하게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는 심장도 좀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심장이 완전히 쉬면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평소에 6, 70회, 분당 6, 70회의 심박수를 유지를 한다면 수면 중에는 3, 40회로 현저히 낮아진 심박수를 유지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잠을 잘 때도 평상시와 같은 심박을 유지한다면 우리 심장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피로가 누적되고 이 피로가 누적된 것이 영향을 미쳐서 심장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첫 번째로는요, 무호흡, 코골이, 거친 호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먼저냐의 이야기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무호흡, 수면 중 무호흡, 그 다음에 코골이, 거친 숨소리 모두
호흡과 관련된 것이죠. 근데 호흡의 증상들이 심장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고 심장 기능의 저하를 촉진하면서 심장 질환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호흡이나 코골이가 심할 때는 우리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은가 꼭 심장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폐와 심장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지어져 있죠. 폐에서는 신선한 산소를 받아들이고 심장에서는 이 신선한 산소를 받아들인 혈액을 전신에 이제 분포하는 이런 역할을 맡고 있는 혈액에 관련된 두 가지 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면 중에 무호흡, 코골이가 심하고 숨소리가 거치신 분들은 심장 기능의 저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면 중 나타나는 심장 기능 저하의 증상, 그 다음은요 바로 수면 중 근육 경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명으로는 사지의 구련, 연축, 근육의 연축, 우리가 달리기를 많이 할 때나 군인들이 행군할 때나 축구 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특히 노인들의 경우 잠을 주무시다가 새벽녘에 다리가 좀 뻐근해서 발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무엇이 딱 때리는 듯한 정도의 강한 근육 경련이 일어나서 한동안 이제 고생하는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수면 중 특히 새벽녘에 다리 근육에 경련이 일어난다면, 즉 쥐가 난다면 심장 기능의 저하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면 중에 우리의 심박은 정상 일상생활할 때 심박의 약 절반 이나 한 60% 정도의 심박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사지로 혈액을 공급하는 데는 약간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만은 정상 상태에서는 다리에 쥐가 난다는 것은 수면 중에 심장의 활동이 좀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낮에는 심박수도 많을 뿐 아니라 우리가 걷는다든지 서 있는다든지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따라서 혈액순환을, 심장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밤에 야간에 수면을 취할 때는 오롯이 심장에만 그 순환을 의존하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 다리에 쥐가 나기 쉬운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근육 경련의 이유는요, 우리의 근육은 너무 많이 움직일 때 또는 너무 움직이지 않을 때 경련이 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운동, 마라톤, 축구를 할 때 근육 경련이 나죠. 이때도 근육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것인데요, 우리 야간에는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니까 심장에만 그 혈액 공급을 의지해야 하는데 심장 기능이 저하되면 다리에 쥐가 나기 쉬운 것입니다.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때 수면 중 나타나는 증상, 그 다음은요 불안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많이 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트레스 상황인 거죠. 스트레스 상황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이런 상황이죠. 한의학에서 심장은 마음심이라고 하죠. 그 심장은 단순히 혈액을 펌핑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많이 쓰면 심장이 과로한다고 보는 것이죠. 심혈허 하면 불안 증상이 생기고, 불안하면 심계정충,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심한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심혈허로 인해서 심계가 항진돼서 경계, 정충이 생기고 불안이 있다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 기능이 저하되면 수면 중 나타나는 증상, 그 다음은요 바로 야간뇨입니다. 야간뇨는 콩팥이 약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인이 심장 기능의 저하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간에 심장 기능이 충분했다면 콩팥으로 유입되는 혈액의 양도 충분했을 텐데요, 그것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 야간에 충분치 못한 여과작용을 하느라고 야간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또 야간뇨는 또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이 악순환을 일으킬 수가 있죠. 야간뇨가 숙면을 방해하고 숙면이 부족하니까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심장에 무리가 가니까 또 야간뇨가 증가할 수도 있는 이런 나쁜 쳇바퀴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 수면 중 나타날 수 있는 4가지 증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어떤 신호로, 우리 심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 SOS 신호로 받아들여서 꼭 그 심장 관련 검사를 또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떤 사례를 보면 심장의 그 관상동맥이 하나가 굉장히 거의 기능을 못하는 채로 평생을 사셨던 거를 뭐 아무도 몰랐다고요. 본인도 몰랐고, 왜냐면 그냥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심장 검사를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이분 심장이 이제 멈추는 바람에 돌아가시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이런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있으시면 건강검진할 때 심장검사도 또 따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심장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은 무엇이냐?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반복적으로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심박수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 부정맥이랑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도한 운동으로 인해서 심박수를 올렸다, 또 안정됐을 때 또 낮은 심박수를 유지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 안정시 심박수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러면 한 번에 이제 분출하는 혈액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우리 심장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장 기능이 저하됐을 때 수면 중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건강검진 하실 때 심장검사 꼭 해보실 권해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